또 KF-21과 이제 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술이 제가 공군의 유무인 전력이죠. 지금 공군은 주로 미국의 링크 16을 써요. 그런데 KF-21에서 링크 K를 쫙 차고 올라가니까 뭐 그게 중앙에 있는 서버를 통해서건 아니면 별도의 또 단말을 깔아서건 간에 링크 K랑도 통신이 되는. 그래서 공군 전체가 링크 K에 딱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엔 그거는 6회공 위성까지 같이 돌아가니까. 그리고 6회공 위성뿐만이 아니라 6회공 드론까지 같이 돌아가니까. 해군도 똑같죠. 링크 K 완성형이 나오게 되면 지금 우리 해군이 뭘 못 해놓고 있냐면 해군에 우리가 보면 필리핀에 수출한 호위하면은 한국형 전투 체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컴뱃 시스템. 이 전함의 전투 체계는요. 전함 하나를 위주로 해서 보는 거예요. 내 배. 적이 어디 있지? 나한테 어디서 미사일 오고 있지? 나한테 어디서 공격이 들어오고 있지? 어떤 비행기가 나를 지금 향해서 날아오고 있지? 예, 그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 배들이 혹은 지상에 있는 레이더까지 혹은 뭐 위성까지 혹은 공군에서 발견한 것까지가 다 종합이 돼서 내가 전체랑 다 볼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를 CEC라 그럽니다. Cooperative Engagement Capability. Cooperative는 협동이고요. Engagement는 교전이고요. 능력이니 capability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걸 협동 교전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미제를 사게 되면 굉장히 비싸요. 이지스는 별도예요. 이건 이지스 위에다 또 붙는 거예요. 일본은 이거를 사실은 미국으로부터 사가지고 데이터 링크에 일부 수정해서 쓸 거예요, 아마. 우리는 근데 이걸 미국에서 안 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해볼까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링크 K 완성형이 나오면 이거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준비가 되고 있다고 이게. 근데 이걸 할 때 우리는 유인 함정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른바 Sea Ghost라고 불리죠. 예, Sea Ghost라고 불리는. 예, 그 Sea Ghost라고 불리는 요번에 이제 그 마덱스였죠. 예, 요번에 마덱스. 한화가 이제 주로 많이 CG를 낸 거죠. 예, 그 이제 유무인 복합으로 해군 전력이 돌아가는 거. 이게 다 CEC랑도 다 연관이 있는 거죠. 또 육군의 유무인 전력도 역시 이런 네트워크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갑, 화력, 육군이 사용하는 드론, 그 다음에 보병이 뭐 엄청난 그 첨단적인 그런 요소, 또 네트워크랑 연관되는 요소를 보병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아미타이거. 네, 이런 것들이 다, 이게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KF-21이 자극을 해서 자꾸 그쪽으로 밀어붙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새로운 지평을 열은 거예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아주 고급의 그 인재들도 많아져야 되고 버거운 일이죠. 예, 굉장히 버겁습니다. 예, 그렇게가 이제 성공할 수 있을 거냐 그런 이제 챌린지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게 된다는 건 뭐냐? 한반도 전체로서 불침 항모가 되는 거고 초대형 공중 폭격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한반도에서 중국 쪽으로 500에서 1000km를 날아간 비행기가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놨다. 그러면 2500km 정도까지는 그냥 커버하거든요. 한반도 기준 2500km. 이거는 한반도가 항모란 얘기지. 항모가 그런 용도거든. 전투기나 폭격기가 타격할 수 있는 거리까지 그 전투기나 폭격기가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항모의 역할이잖아요. 한반도는 생겨먹은 위치가 여기서 비행기가 뜨면 중국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는 위치까지 비행기가 그냥 가요. 그럼 이거 불침항모 맞네. 한반도가 그냥 불침항모예요. 그 다음에 한반도가 공중 폭격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 때요. 거기다가 이제 Rapid Response라는 그 제목을 다룰 때가 있어요. 그 이름에 신속 대응. 특히 이제 탄도미사일을 쪽에서 더 그런데요. 뭐냐면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극초음속 무기.
지금 상대방이 뭐 꿈주럭꿈주럭 거리고 있단 말이야. 그게 감지가 됐어. 그럼 쟤를 15분 만에 때려야겠어. 그럼 신속 대응이잖아요. 내가 감지하고 15분 만에 때릴 수 있어야 돼. 3,000km를 예를 들어서. 그럼 3,000km, 내가 지금 감지하고 있는 거리가 3,000km에 떨어져 있어. 15분 만에 가야 돼. 그러면은 1분에 3,000km니까 1분에 200km를 가야 15분 만에 그렇게 가는 거죠. 1분에 200km를 가려면 초당 한 3km를 가야죠. 초당 3km를 가려고 하니까 지표면상의 음속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뭐 마하 8, 마하 9, 마하 1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극초음속 무기의 핵심은 뭐냐면 신속 대응이에요. 신속 대응이 극초음속의 핵심이에요. 그럼 신속 대응을 근데 한국은 뭐냐? 얘가 그 상대방의 요충지로부터 1000km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상에서 때려도 바로 그걸 뭐 배에서 안 때리고 지상에서 때려도 1000km 바뀌면은 마하 10으로 가버리면 1초에 한 3, 4km 가니까 한 250초, 300초면 까더라. 5분이면 때린다. 기미가 저 확실히 기미 이상해. 오케이, 때려. 그럼 1000km 밖을 5분에 때릴 수 있는 거죠. 지상에서 쐈는데도. 그러면 비행기에서 쏜 미국 같으면 그걸 1000km까지 거대한 무슨 뭐 비행기가 와야 되잖아. 그것도 요격 안 당하게 1000km까지 비행기가 와야 되는데 여기는 앉은 자리가 이미 1000km니까 비행기가 올 필요도 없는 거죠. 지상이나 해상, 특히 해상 같으면 800km, 700km, 600km 돼버리잖아요. 배가 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공중 폭격기지. 비행기가 그 거리까지 갈 것도 없다는 거지. 그 다음에 해상 수중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혹은 장거리 순항미사일 때리면 여기는 빨리 간단 말이에요. 중국까지. 거리가 짧아서. 그냥 이 자체가 공중 폭격기예요. 비행기 안 띄워도 여기서 지상 해상에서 때려도 간다 이거지. 수중에서. 뿐만 아니죠. 요번에 샤헤드 그 드론이요. 제가 어저께인가도 말씀드렸는데 이란에서 만든 거. 그거 아마 1000km 이상 가거든요. 문제가 뭐냐. 지저분해 그 드론이. 그리고 이제 그 중국제 그 오토바이 엔진 비슷한 거 써요. 그 마즈다에서 쓰는 그 웸클 엔진인가 뭔가 그 뺑뺑 돌아가는 피스톤. 그걸 써가지고 소리가 따따따따따따 나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저게 윤 대통령이 작년 12월 29일인가 그 열받아가지고 그 북한 애들이 드론 해서 휘젓고 간 다음에 열받아서 윤 대통령이 그 국방과학연구소 가가지고 그 뭐 사진을 박았는데 뭐 참 이상하게 저렇게 날씬하게 생긴 작은 드론 앞에서 사진을 박았는데요. 저걸 알고서 저 자리에서 사진을 박은 건지 저 자리가 좋아 보이는데 그러고 찍은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형 샤헤드예요. 그래서 한국에선 쟤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일체형 소형 비행체라고 불러요. 왜 일체형이냐? 저 오른쪽 그림입니다. 제가 이걸 작년에 있었던 그 전시회, 일산에 있었던 전시회 가서 봤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플라스틱 뭐 2개 딱 결합하면 짤깍하고 딱 결합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래판과 위판을 결합해버리면 그냥 날개랑 동체가 그냥 딱 결합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형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 사진 보면 저건 상판을 결합하기 전에 하판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저게 그냥 완빵에 찍혀 나오는 거예요. 수지로. 뭐 금형은 아니고 저건 좀 다른 방식 씁니다. 아무튼 저 수지로 완빵에 찍혀 나오는 거예요, 저게. 특수 수지로. 그러면 저 무슨 얘기냐? 물론 안에 뭘 채우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겠지만 보통 저런 거 한 3, 4천만 원 합니다. 그래? 야, 10,000개 찍어. 3천억, 4천억. 10,000개 찍어. 저거가, 제가 저걸 보면서도 어저께 얘기를 드렸지만, 저게 그, 왼쪽에 조립해 놓은 건데 공기 흡입구가 안 보여요. 그리고 그 중간 통이
뭐 한 20cm, 뭐 30cm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엔진을 어디에다 넣지? 그렇게 봤는데 저 엔진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이 없이 장거리를 간다, 전기로. 그러려면 저거는 수소전지죠. 연료전지. 그러면 장거리 갈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수소연료전지 쪽도. 그럼 오래 갈 수 있죠. 1000km 갈 수 있을 거예요. 조만간에. 지금은 몇 킬로 갈지 모르. 지금도 한 5, 600km는 그냥 갈 거예요. 그러면 수소연료전지는 내연기관이 아니잖아. 수소가 화학 반응해서 전기 발생해 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나. 그럼 쟤는 무슨 소리만 나냐? 저 뒤에 돌아가는 프로펠러 소리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공중에서 제가 2000m 상공에서 날아가. 감지도 안 되고, 너무 작아서 레이더로도 감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아무 소리도 없고. 근데 저런 애들이 10,000대, 20,000대가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차에서 유사시의 생산 속도가 하루에 2,000대 꼴이야. 그럼 방법이 없는 거 아니야? 근데 한반도니까. 그리고 그때는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1,500km를 갈 수 있어, 제가. 그럼 방법이 없는 거 아니야? 1,500km를 가는데, 1,500km 가면 여기서 뭐 백령도까지도 안 나가고 인천 앞이나 뭐 태안에서만 때려도 다 가요. 중국의 주요한데 예를 들어서 후지안 위는 중국 주요한데 다 가요. 1,500km 때리면. 아마 거의 우한까지 갈걸, 무한. 왜 그러냐면, 제주도에서 충칭이 한 2,000km, 2,100km 밖에 안 돼요. 제주도에서 충칭이. 그러니까 이거는 한반도의 위치 자체가 불침항모고 공중폭격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멋있죠. 래피드 드래곤 같은 거.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수송기에서 탁 공문이 탁 열리고 그냥 쫙 재즘일걸요. 그거 재즘 순항 미사일일걸.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그런 거 나오면 멀리 가는 애는 1,000km, 1,500km 가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 폭격기가 한 타겟으로부터 한 1,500km쯤 떨어진 곳까지 가면 폭격기가 그러면 이제 상대방 미사일에 얻어맞아가지고 추락될 일은 없으니까 거기서 놔버리겠다는 거거든. 그게 미국의 래피드 드래곤 개념이죠. 한반도 이게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지금 2,500km짜리 그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 500km 안쪽으로 그으면은 조금 더 줄어들겠지? 그런데 그럼 2,000km. 오케이.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배가 가지고 왕창 저런 건 1,000대 뛰어. 벌 때. 1,500km 가면 배 500km 나가서 1,000대 뛰면 다 작살 나는 거죠. 혹은 뭐 땅에서 지상에서 뭐 한 2,000km 가는 이런 걸 만들어 드론 같은 거 혹은 무슨 순항 미사일 만들어서 혹은 단거리 중거리 탄도 미사일 만들어서 띄워버려. 그럼 가는 거지. 다시 말하자면 여기는 앉아 있는 자기들의 그 위치 자체가 큰 초대형 폭격기인 거예요. 한반도가. 그러니까 래피드 드래곤은 뭐냐면 아주 멀리 있는 미군이 아주 멀리 있을 때 타겟으로부터 한 1,000km, 1,500km, 2,000km까지 간 다음에 이거를 놓는 거예요. 이게 뭐 타겟 머리 위에서 놓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쇠 케이지에서, 쇠 울타리 속에서 저렇게 이제 나서 재즘일 겁니다. 저게 익스텐디드 레인지, 그러니까 그 모델에 따라서는 저게 한 1,000km씩 가는 애거든요. 순항해서. 여기는 그렇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냥 여기서 그냥 뭐 인천에서 1,000km짜리 하나 띄우면은 땅에서. 그럼 베이징 가니까. 인천에서 베이징이 1,000km가 조금 안 돼요. 뭐 군산에서 저런 거 띄우면은 샹하이 넘어서 저 아래까지 가지. 군산에서 샹하이가 한 800km밖에 안 될걸요?
그럼 뭐야? 한반도 자체가 초대형 공중폭격기란 소리네. 적여내면서 보면. 한반도 자체가 래피드 드래곤에서 사용하는 저 수송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사 지정학, 군사 전략에서 우리의 지리적 조건과 우리의 주적과 우리의 주전장을 명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 물꼬가 요번에 KF-21에 의해서 이제 열린 거예요. 왜 그러면 저 정도 진화형 4.5세대 미들 하이급 전투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상상이 그리고 여러 가지 니즈가 좀 더 냉정해지고 정확해질 거다. 그게 KF-21의 눈에 안 보이는 효과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오다가다 이제 가끔씩 얘기하니까 카이 강구영 그 사장의 치명적인 4대 오류인데 이 사람이 이런 컨셉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엉터리를 한 거지. 일단 이제 KF-21N 함재기인데 한반도 자체가 불침 항모고 한반도 자체가 초대형 폭격기예요. 그리고 항모를 하게 되면 이건 4,000명 강철 관짝이 되고요. 항모 전단 꾸린 게 아무 소용이 없어가지고 안 죽으려고 저 남태평양 가서 피서하고 돌아다녀야 돼. 대양 해군. 대양은요, 서해는 대양이 아닙니다. 서해는 영어명으로 옐로우시죠. 바닷물이 탁하다고 해서. 수심이, 우리가 중국과 맞겨루는 바다들은 수심이 600피트를 못 넘어요. 뭐 500피트도 못 넘어요. 제가 그림 그려드렸잖아요. 서해도 평균 수심이 서해가 한 5, 60m 밖에 안 돼요. 평균 수심이. 깊은 데가 한 100m 밖에 안 돼요. 서해가. 그런 바다가 어디까지 이어지냐. 서해 아래 내려와서 제주도 해가지고 대만까지 이어져요. 그 대만의 그러니까 이 오키나와의 북서쪽, 오키나와 열도의 북서쪽, 대만의 서쪽은 다 그런 바다예요. 그럼 오키나와 열도의 남동쪽하고 대만의 동쪽이 깊은 바다인데 거기는 일본과 미국이 지켜야지. 그 우리의 주전장에서는 블루워터, 대양을 영어로 블루워터라 그러거든요. 푸른 바다, 푸른 물. 블루워터가 아니에요. 그냥 천혜예요. 리터럴 워터예요. 리터럴 워터. 그래서 제가 요새 공격 원잠도 뭐 별로 안 해도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동해 같은 데는 쓸모가 많지만 우리는 한 4,000톤 이렇게 넘어나가면은 아마 잠수함 작전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게 거의 맥스 한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양 해군이라는 개념은 블루워터 네이비는 중국 공산당의 인지전쟁 아이템이에요. 중국 공산당이 한국인들의 그 관점을 혼란시켜서 국방자산을 낭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군사평론가 중에 한국의 항모 개발 계획에 대해서 공포스럽다. 힘이 막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저거 웃기는 소리 하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입 바른 소리, 제대로 정확한 소리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걔들이 뭐 그런 소리 했다고 기분 좋아서 대양 해군 해야 됩니다. 아니 군사적으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라고. 같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나. 돈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해군의 숫자라는 게 무한한 게 아니니까. 답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바로 나오는 거라고. 우리랑 안 맞아요. 항모가. 지금 상태가.